어차피 잔류잖아. 토트넘. 손흥민 재계약 느긋한 이유는 써니 발언 때문? 영 매체도 사우디 이적 관심 없다고 단언. 토트넘이 손흥민 재계약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90MIN은 31일 한국 시각 토트넘이 계약 마지막 해를 앞두고 손흥민에 대한 계약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최근 계약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부터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토트넘의 선택은 이번 여름 1년 연장 옵션 발동이었다.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여전히 주장으로서 팀의 필수적인 존재다. 토트넘은 그를 2026년까지 구단에 묶어두기 위해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라며 손흥민에게 재계약 제한이 아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폴 오키프 기자도 개인 SNS를 통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하나? 라는 질문을 받자 그럴 것이다 라며 손흥민이 당장은 1년 연장 옵션으로 토트넘에 잔류할 것이라고 점쳤다. 당초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영국 언론들도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논의할 것이다. 그의 관심을 확인하기 위해 손흥민과 비공식적인 논의도 진행 중이다라고 전하며 재계약을 구단과 선수 모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트넘의 결정으로 당초 예정됐다고 알려진 장기 재계약을 토트넘과 손흥민이 체결할 수 있을지는 당장 이번 여름에 알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을 앞두고 토트넘이 30세를 넘는 선수에게 파격적인 장기 재계약을 건넬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도 커졌기에 이번 1년 연장 옵션 발동 소식은 팬들로서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 90MIN은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 마지막 12개월에 진입하지만 이를 2026년까지 연장할 옵션을 발동할 것이다. 이는 그의 계약 만료가 새롭게 그의 34번째 생일 전으로 연기된다는 뜻이다라며 재계약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의 나이는 사우디 리그로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타오르게 할 정도로 많다. 다만 손흥민은 지난 여름 사우디로 이적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라며 지난해 여름 손흥민의 발언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6월 A매치 당시에도 사우디 이적에 대해 아직 거기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다. 프리미어리그가 더 좋고 여기서 더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 라며 이적설을 일축했다. 이후 토트넘 프리시즌 기간에도 해당 질문에 내가 사우디에 가고 싶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이다. 라며 이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었다. 다만 손흥민이 사우디의 제안을 확실히 거절할 마음이라고 해도 토트넘의 이러한 태도는 구단 레전드 반열에 이미 오른 손흥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우디가 그간 보여준 구애와는 지나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손흥민은 그간 꾸준히 사우디의 이적 타깃으로 거론됐다. 영국의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오는 여름 사우디 구단의 최우선 타깃으로 지명됐으며 올 시즌 후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한 접촉과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사우디의 관심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2,500만 파운드, 약 420억 원, 연봉 제안도 건넸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손흥민은 해당 추측을 재빨리 종식시켰다라고 전했다. 사우디의 스타 선수 영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알나스르행이 발단이었다. 호날두 영입으로 유럽 선수 영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우디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엄청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 초반까지만 해도 리오넬 메시, 루카 모드리치, 세르히오 라모스 등이 사우디 이적을 거절하며 정상급 선수들을 품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 2022 발롱도르 수상자 카림 벤제마의 알 이티하드 이적으로
다시금 선수들의 사우디 이적이 탄력을 받았다. 벤제마 이적 이후 운골로 칸테, 하킴 지에시, 에두아르 멘디, 칼리두 쿨리발리, 로베르투 피르미노,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등 전성기 나이 선수들을 데려왔다. 사우디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하메드 살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을 검토하는 계획을 세웠다. 손흥민을 비롯한 여러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오는 2024년 여름 사우디 영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그 중에서도 사우디의 최우선 타깃이었다. 일부 매체들은 겨울 이적 시장 당시 사우디 구단들은 여러 이름을 더 노릴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임시 목록을 작성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손흥민과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포함됐다라며 손흥민의 내년 여름 중동 이적 가능성을 보도했다. 또한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 아리티아드로부터 4년 동안 매 시즌 3천만 유로, 약 420억 수준의 연봉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받았다. 손흥민은 2024년 사우디의 타깃이며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2024년 여름 토트넘과의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며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구체적인 연봉 수준과 계획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엄청난 연봉 수준을 제시했던 사우디와 달리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옵션을 발동하는 조금은 안전한 선택을 했다. 차기 시즌 부진 여부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결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의 연장 옵션 발동으로 손흥민의 계약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구단 리빙 레전드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의 결정이 더욱 중요해진 여름이다. 2. 오피셜 상처뿐인 영광 커리어 최초 골든슈 이어 챔스 득점왕까지 오른쪽 화살표 그러나 무관. 레알 마드리드가 2023에서 24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챔피언이 됐다. 도르트문트를 꺾은 레알이 우승을 하면서 UCL도 종료가 됐다. 우에파는 UCL 득점왕을 전했는데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8골을 넣은 해리 케인이 이름을 올렸다. 케인의 놀라운 득점력은 독일 분데스리가에 이어 UCL에서도 대단했다. 32경기에 나와 36골을 터뜨린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 이어 분데스리가 득점왕에도 올랐다. 세루 기라시가 맹렬한 추격을 했지만 28골에 머물렀고 케인과 8골 차이가 났다. 케인은 UCL에서도 8골을 기록하면서 음바페와 함께 공동 UCL 득점왕에 뽑혔다. 유러피언 골든슈도 케인의 몫이었다. 유럽 최고 골잡이에게 주는 유러피언 골든슈는 우에파 리그 순위를 기반으로 정해진 포인트와 각 선수의 득점을 곱해 순위를 매긴다. 우에파 랭킹 1에서 5위 리그,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A, 분데스리가, 리그앙에서 뛰는 선수들은 득점수의 2를 곱한다. 우에파 6위에서 22위까지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득점수의 1.5를 곱해 점수를 얻는다. 그 밖의 리그 선수들에겐 별다른 포인트가 곱해지지 않고 단순 득점 숫자가 점수가 된다. 지난 시즌엔 엘링 홀란이었다. 분데스리가 36골을 뽑아낸 케인이 기라시, 음바페, 홀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등을 제치고 골든슈를 차지했다. 커리어 최초로 골든슈를 받고 UCL 득점왕에 올랐으며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까지 점령한 케인은 절정의 활약을 보이긴 했으나 또 무관이었다. 미네는 분데스리가는 레버쿠젠에 내줬고 독일 축구협회, DFB, 포칼은 조기 탈락했다. UCL은 4강까지는 올랐지만 레알 마드리드에 탈락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 때처럼 개인 득점 기록, 수상은 화려하나 또 트로피를 못 들었다. 토트넘 원클럽맨 타이틀을 벗고 한 시즌엔 한 트로피는 무조건 드는 미넨으로 왔는데 상황은 같았다. 케인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해 우에파 유로 2024를 준비 중이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킨 케인은 이번에 우승을 하겠다는 각오다. 3. 무리뉴가 꼽은 최고 제자 1위. 호날두 룬이 아니었다. 스페셜원 따라 3번 이적한 MF. 그가 원픽이었다. 조세 무리뉴, 60일,
감독이 꼽은 함께 일한 선수 중 최고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39도, 웨인 루니 38와 존 테리 43도 아니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2일 한국 시간 61세에 접어든 무리뉴 감독은 그동안 호날두, 루니, 테리 등과 같은 현대 축구의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 일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자신과 일한 최고의 선수로 이들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리뉴 감독은 자신이 지도한 최고의 선수로 네마냐 마티치를 꼽았다. 매체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내 경력에서 마티치보다 더 나은 선수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둘은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AS 로마까지 무려 3개의 클럽에서 함께 일했다. 매체는 무리뉴 감독과 마티치가 3개의 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깊은 유대감과 성공적인 업무 관계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무리뉴 감독은 첼시 시절인 2014년 마티치를 벤피카에서 영입했다. 마티치는 무리뉴 감독의 지도 속에 첼시의 주축 선수로 활약하며 2014에서 2015 시즌 첼시의 더블 EPL 리그컵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무리뉴 감독이 첼시에서 물러난 뒤 맨유로 떠나자 마티치도 2017년 맨유에 입단하며 둘의 두 번째 동행이 시작됐다. 여전히 무리뉴 축구의 핵심 중원으로 맹활약하며 무려 50경기에 가까운 경기를 뛰었다. 무리뉴 감독이 2018에서 2019 시즌 도중 성적 부진으로 팀을 떠나면서 1년여밖에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 세 번째 재회는 AS 로마에서 이뤄졌다. 맨유에서 5시즌을 보낸 마티치는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로 이적했다. 당시 마티치는 로마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무리뉴 감독이 있다. 선택은 쉬웠고 함께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한편 지난 1월 AS 로마를 떠난 후 야인 생활을 이어오던 무리뉴 감독은 튀르키예 무대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영국 매체 메르토는 지난 1일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로 합류한다 라고 전했다.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무리뉴 감독이 페네르바체 사령탑 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은 2026년 7월까지다. 스페셜원은 2년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밝혔다. 이적이 확실할 때만 남기는 본인 특유의 히어 위고 문구도 함께 올렸다.